안녕하세요. 예담성형외과 원장 조성돈입니다. 코성형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성형수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또 주저하기도 하는 성형수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코성형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코성형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저와 다른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여러분들이 코성형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면 환자들 코 형태가 어떻고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이런 정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높이면 되고 무슨 재료를 쓰면 예뻐집니다. 부작용이 뭐고 치료는 어떻고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도 보통 한 5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저는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상담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 시간이 오래되면 의사 눈에도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보통은 환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 또 환자가 움직이거나 표정을 지을 때 코가 어떤 모양으로 변한다. 이런 것도 잘 보면 보입니다. 또 환자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구나. 또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때서 수술을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적인 면도 의사가 같이 이해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왜 성형을 원하는지, 나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성형을 원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가끔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성형을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코성형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러면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이 있나요? 해서 보여주시는 걸 보면 엄청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서 조금만 해주세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안 보이던 것, 또 환자가 실제 내면에서 원하는 성형이 무엇인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정확한 성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나중에 환자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형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코성형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제 코는 안 예쁜 것 같아요. 원장님이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환자분은 코가 어디가 불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분은 전 잘 모르고요. 원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전 따를게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저는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코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말은 의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만족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잘해드리면? 그럼 환자분들이 또 그건 아니죠. 예뻐야죠. 그럼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봅니다. 코에 어디가 불만이세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때에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잘 보면 코가 굉장히 조그마신 분이 그냥 코가 낮은 것 같다. 또 코가 굉장히 짧으신 분이 코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짧은 코인데 콧대가 낮다고 콧대를 많이 높여주면 짧고 높은 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미리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 코가 어디가 불만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러면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낮은 코가 오면 높은 코를 만들려고 해요. 짧은 코가 오면 긴 코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성형이 실패해요. 낮은 코는 낮지 않은 코를 만들어야 돼요. 들린 코는 들리지 않은 코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짧은 코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코끝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환자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밸런스가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 짧은 코이신 분들이 어느 날 코가 갑자기 길어지면 굉장히 어색해요. 코가 오히려 굉장히 길어지고 모양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를 완전히 천지개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중간 정도까지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코 성형의 결과는 특색 있는 코가 되면 안 돼요. 연예인들을 보면, 예쁜 연예인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디가 예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뻐. 근데 우리가 코 성형을 하면 와, 저 사람 코 너무 예뻐. 응? 코가 어때? 이런, 또 저 사람 코는 뭐 작아, 짧아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코 성형은 수술을 해놓으면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그냥 아름다운 코, 또 남들이 내 코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코, 즉 특색 있지 않은 코를 만드는 것이 코 성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의사는 그 환자가 말하는 코의 정반대 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코까지는 가지 않고 그 환자의 코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정도로 만들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코 성형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을 잘해야 되고요.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부작용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는 부작용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또 의사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참 잘해놨는데 거기까지인 경우는 참 위험한 거예요. 수술을 해놓고 나서도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그 상담과 또 수술의 방법과 재료와 어떤 수술 자체가 성형수술 결과의 한 60%를 좌우하고, 하지만 나머지 40%는 수술 후 치료, 또 의사가 얼마나 관리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코 성형수술은 그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그 정성에 비유를 합니다. 예쁜 도자기를 빚으려면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고뇌하면서 도공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또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빚어야 되고요. 또 아주 조심스럽게 그늘에서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유약을 발라야 되고, 또 가마에서 몇 날 며칠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또 구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명품의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자기 굽는 것도 그 정도인데 코 성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그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직접 자주 보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출혈, 또 염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냥 약만 바르고 치료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가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밥만 선생님이 뽑아주세요 그러고 병원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일주일째 물론 실밥을 뽑지만 그 전에 여러 차례 내원하시게 해서 제가 직접 상처를 보고 관리를 합니다. 실밥도 다 제가 하나 뽑고 테이프 관리도 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환자가 혹시 붓는 현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또는 코가 무겁다고 느끼진 않는지, 콧물이 갑자기 많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현상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여러 환자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거든요. 일주일에 이 치료를 딱 끝내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환자가 코가 별로 안 예뻐져서 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발견하실 거예요. 저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환자를 조금 오랫동안 병원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세요. 그러면 그 초반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로 내가 돈만 내면 됐지, 수술만 잘하면 됐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환자들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수술하고 나서 모든 것을 병원한테 의존하고 병원의 지시 좀 잘 따라주고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형수술, 코성형, 특히 코성형은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부작용 없앨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진짜로 코성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담성형외과 원장 조성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